추석 연휴 첫날 아침, 터미널 앞은 커다란 캐리어와 종종 걸음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손에 든 선물 상자를 한 번 더 고쳐 잡고 고향 버스에서 내렸다. 바람 끝에 전 부치는 냄새가 묻어 있었다. 골목 어귀에 서자 오래된 대문 위로 매달아둔 고추가 바싹 말라 붉게 빛났다. 왔냐? 어머니 정화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첫 명절을 맞는 탓이었다.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방 한가운데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미소는 늘 그렇듯 반쪽이 크게 올라간 모양이었다. 부엌에서는 기름이 바삭바삭 소리를 냈다. 민수가 펜을 잡아 전을 뒤집자 어머니가 얼른 막았다. 집에서도 여기서도 집안일 하려고? 앉아 있어. 너는 성묘 갈 준비나 하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는 뒤늦게 걸음을 멈추고 민수의 등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산소 갈 때 저 언덕에 들러. 내가 어릴 때 뛰놀던데 거기서 달이 제일 커. 그날 오후 창고에서 제사상 물건을 챙기다 민수는 낡은 신문지 아래에 깔린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다. 투명 케이스에 적힌 글씨 1989년 가을 축제 MNS. 케이스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도 있었다. 받지 못한 편지라는 제목이 눈을 찔렀다. 발신인은 서진. 민수는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우린 왜 말끝이 허공에 걸렸다. 저녁엔 동창 모임이 잡혀 있었다. 노포 고깃집에 모인 친구들은 민수 왔냐? 하며 등을 쿵쿵 쳤다. 찌개랑 고기가 테이블을 채울 즈음 문이 열렸다. 서진이 들어왔다. 머리카락에 은빛이 아주 조금, 눈가엔 세월이 스친 주름이 얇게. 하지만 웃는 모양은 그대로였다. 안녕. 오랜만. 짧은 인사 뒤엔 긴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우리 사진 찍자 하며 분위기를 바꾸었다. 촬영이 끝나고 모두가 자리로 돌아갈 때 서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내일 성묘 갈 거지? 시간 되면 학교 뒤 언덕에서 잠깐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거기 달이 잘 보여. 다음 날 성묘를 마친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언덕길을 올랐다. 어머니는 조금 뒤처지며 말했다. 민수야, 사람 인연이란 게 같이 살면 가족이고 멀리서도 마음이 가면 그게 또 인연이지. 다만 그 마음이 다른 누군가의 자리를 밀어내면 안 되는 거야. 네, 아버지가 늘 그러셨지. 민수는 잠자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엔 비난도 허락도 없었다. 그저 삶을 오래 버텨본 사람이 하는 무게 있는 조언이었다. 언덕 위 벤치에 앉은 민수 앞에 서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얇은 스카프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어제 너 표정이 예전이더라. 너 웃음도 예전이더라. 둘은 잠시 웃었고 곧 서로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그때 편지 못 받았어. 오늘 창고에서 찾았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냈다가 너 집사람 될 사람한테 실례일 것 같아서. 우체통에서 다시 꺼냈던 건데 어떻게 거기 있었을까? 카세트도 있었어. 우리가 축제 때 같이 녹음한 거. 그럼 그건 기적이네. 사라진 줄 알았거든. 바람이 더 차가워졌다. 서진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민수야, 우리 그때 헤어진 이유. 사실 둘 다 잘 알잖아. 꿈이 다른 방향으로 달렸고 각자 가족이 기댈 어깨가 필요했지. 그 선택들이 누군가를 살렸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맞아. 그런데도 가끔은 내가 너에게 해줬어야 할 말이 마음에 걸렸어. 어떤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고맙다는 말. 둘은 동시에 한숨을 내쉬고 동시에 웃었다. 마치 오래된 파도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것처럼.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너희 둘 딸 다 뜰 때까지 얘기해. 집은 걱정 말고. 추석인데 마음도 같이 차려야지. 문자 끝엔 짧은 별 이모지가 있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가끔 이런 식으로 말 대신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민수가 가방에서 작은 플레이어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카세트 테이프를 조심스레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하는 소음 뒤로
20살의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웃는 소리가 나왔다. 여기는 1989년 가을 축제 현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서툰 멘트들 사이로 둘의 숨소리가 맞춰지던 그 시절이 스며나왔다. 돌이켜보면 둘은 죽이 잘 맞는 친구였고 때로는 이성의 대상이기도 했다. 주변의 예상대로 결혼했었다면 친구처럼 애인처럼 죽이 잘 맞는 부부로 재밌게 살았을 것 같다. 나이가 들어 다시 만나니 아쉬움이 더 커진 것 같다. 지금의 둘은 서로 다른 가정의 가장이었고 다른 도시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살았다. 그런데 기록 속의 둘은 오로지 민수와 서진이었다. 테이프가 끝나갈 즈음 서진이 나직이 말했다. 민수야, 우리 이렇게 하자. 첫째, 서로의 자리를 지키자. 우린 부모고, 배우자고, 누군가의 딸과 아들이야. 그래.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마음이 흔들리면 도망치지 말고 기록하자. 나쁜 감정으로 숨기지 말고 좋은 기억이 되도록 적어두자. 셋째, 추석에 누구든 달 보러 언덕에 오자. 엇갈리면 그것도 운명이겠지. 민수는 조금 웃었다. 세 번째 약속 좋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크기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 하지만 그게 결코 작은 건 아니야. 말이 끝나자 둘의 눈가가 반짝였다. 울음인지 달빛인지 모를 반짝임이었고 그 두 개는 결국 같은 것이었다. 민수가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다. 서진은 받아들고 웃었다. 넌 여전히 준비성이 좋아. 넌 여전히 눈물이 빠르네. 내려오는 길, 민수는 어깨 너머로 마지막으로 언덕을 돌아보았다. 달이 언덕을 밝히는 동안 거기엔 그 어떤 그림자도 길게 늘어지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길고 고요한 길이 하나 생겼다. 해마다 한번 걸어가 볼 수 있는 마음의 오솔길.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따끈한 국을 건넸다. 달은 컸더냐? 응, 아주. 그럼 됐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빈 그릇을 치우며 덧붙였다. 사람이 늙으면 알게 되는 게 있다. 사랑은 자주 못 보아도 사라지지 않고 자주 본다고 해서 커지는 것도 아니란다. 다만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만 남아 있어야 한다. 그게 가족한테도 옛사랑한테도 제일 고마운 길이지. 그 밤 민수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달로 바꾸었다. 별다른 말은 더하지 않았다. 잠시 뒤 서진의 프로필도 같은 달로 바뀌었다. 서로는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그 대신 각자의 집에서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 차례상에 올릴 나무를 다듬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엔 받지 못한 편지가 아니라 잘 접어둔 편지가 놓였다.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누구도 다치지 않게 보관한 이야기 말이다. 연휴 마지막 날 아침 터미널로 향하는 민수에게 어머니가 작은 비닐을 건넸다. 이거 카세트 테이프 복사한 거야. 네가 가지고 가. 그리고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내년에도 달 보러 와라. 달은 매년 같아 보여도 보는 사람 마음은 매번 다르거든. 버스 창밖으로 고향이 멀어졌다. 민수는 이어폰을 꺼내어 테이프의 복사본을 재생했다. 오래전의 웃음이 귓속을 지나갈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알았다. 사랑은 때로 붙잡지 않는 용기, 그리고 남겨둔 자리에서 서로의 안부를 지켜주는 오랜 습관이라는 걸. 서울 상행선이 고속도로에 오르자 하늘에 아직 흐린 달이 떠 있었다. 낯달은 자칫 보이지 않는 듯 있지만 알고 보면 한 번도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민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언덕 위의 약속을 다시 한번 곱게 접어넣었다. 그날 오후 서진도 자신의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며 창밖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다. 이미 보낸 것이 충분했으니까. 달빛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안부. 그의 추석은 그렇게 지나갔다. 눈물도 있었고 미소도 있었다. 그리고 끝내 소유하지 않기로 택한 사랑이 남긴 깊고 맑은 여운이 오래도록 마음을 비쳤다.